진화론 있습니다. 측에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 정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네, 그렇죠. 거죠. 가장 잘 알려진 화석이 이제 이 루시 화석이라는 이 화석인데 이게 네. 어떤 화석인가요? 네, 예. 루시는 이제 1970년대에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화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루시가 몸체의 한 40% 정도의 뼈가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 맞춰진 뼈 조각을 보여준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발견될 때는 이렇게 40%가 그대로 누워 계셨던 분이 아니고 이게 3km 반경에 3km는 상당하죠, 거리가. 예, 예, 예. 그다음에 60m 정도의 높이가 차이가 나는 그런 언덕지대에서 예. 흙을 수년 동안 긁어 모아서 흙을 털면은 뼈 조각들이 나오겠죠. 그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오랫동안 맞춰서 루시라는 몸체를 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각들이 과연 한 개체의 것일까? 그것도 사실은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예요. 서로 다른 존재일 걸 그쵸? 수도 있는 다른 거네요. 동물들의 것들이 막 섞였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예. 음. 한 개체일 것이다. 이것 자체도 이제 의심스러운데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문제가 많아요. 루시의 이제 그 몸체 화석을 보면요. 발이 없어요. 그리고 몸의 일부분들만 좀씩 있습니다. 근데 루시를 그려놓은 그림이나 복원된 이제 조형물을 보면은 전부 다 발이 있는데 발을 어떻게 그려냐면 사람의 발하고 똑같이 그려놔요. 근데 사람의 발 모양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루시는 어떤 증거로 제시되고 있냐면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걷게 되는 중간 과정 의 원인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증거는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걷게 되는 요 과정을 설명해 주는 증거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두 발로 걷기 위해서 필요한 정말 중요한 신체 부위가 우리 인간과 같은 엄지발가락이 앞으로 향해서 수직적인 배열을 하고 있는 요 발 모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직립보행을 하려면 네.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이 두 발로 이렇게 보행을 하기 위한 발 조건은 화석에 없는데 정확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문제죠. 예, 예, 근데 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이게 이제 학명인데 예. 루시 외에도 이제 다른 이제 지역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들이 많이 이제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것들을 오랫동안 면밀하게 이제 조사하고 연구한 학자들이 이제 종합해서 해놓은 이제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들은 두 발로 걸을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화석에서는 발이 나온 게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발가락이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으세요? 엄지발가락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보는 침팬지, 오랑우탄, 원숭이처럼 우리처럼 엄지발가락이 앞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갈라져 있어요. 그럼 이건 분명히 뭐냐면 나무 잡기 좋은 신체 구조. 그러니까 우리처럼 두 발로 걷기 위한 그런 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외의 신체 조건들도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팔보다 다리가 길어요. 그런데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들은 팔이 더 깁니다. 뭐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동물들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신체 부위들을 연구한 것들을 보면은 두 발로 직립보행한 것에 전혀 어울리지 않고요. 오히려 네 발로 기는 그냥 꼬리 없는 원숭이, 긴팔 원숭이 같은 동물들은 꼬리 없는 원숭이거든요. 그런 류의 것으로 보는 게 적합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이제 침팬지하고 인간 유전자가 닮았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이 가까운 친척이다. 예. 이 21세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예. 정말 대대적으로 이게 알려진 내용이었거든요. 98% 또는 뭐 99%까지도 발표가 됐었고요. 네. 침팬지 인간 사이의 염기 서열이 그 정도로 갔다면 정말 서로 진화적인 관계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진화론에서는 침팬지와 인간이 어떤 관계냐면 공통조상을 공유하고 있는 관계예요. 예, 예. 그래서 이 공통조상으로부터 이제 수백만 년 전에 한쪽은 침팬지로 한쪽은 인간으로 이렇게 분기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염기 서열도 얼마나 비슷할까? 이게 이제 좀 관심사였겠죠. 핵심이죠. 예, 예. 그래서 염기 서열을 비교하는 연구를 하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걸 이제 크게 보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1%, 2%만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대부분의 이제 대중들이 정말 진화론이 맞나 보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렇죠. 예. 이제 자료로 들린 거예요. 예. 이걸 면밀히 이제 그분들의 논문을 살펴보니까 사실은 뭐였냐면 네. 침팬지 염기설과 인간의 염기설 모두를 다 대조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한 30액에서 31억 쌍 정도의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와 침팬지 서열을 다 비교한 게 아니고 비슷한 부분만 골라낸 거예요. 비슷한 부분만. 네. 비슷한 부분만 아무 부분이나 무작위적으로 1%를 골라낸 거예요. 그리고 그 1%를 비교한 결과가 예. 98% 정도가 유사하다. 이렇게 나온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비교했는데 98%가 유사한 게 아니고 네. 비교 부위가 1%예요. 나머지 99%는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럼 예를 들어 뭐 팔꿈치가 비슷하다. 그러면 거기를 같이 비교한 건가요? 갑자기 무슨 소설이 생각나네요. 예, 예. 발가락이 닮았다. 예. 막 이런 게. 그거 닮았으니까 뭐 예. 내 자식이야. 이렇게 하는 것 마냥 추후에 과학자들이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일까라는 것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연구했어요. 네. 네. 그래서 한 60%에서 많게는 80% 정도가 유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평균자서 70% 정도로 얘기해 볼게요. 그럼 30%가 염기서열이 다르다는 거죠. 유사한 부분은 당연히 유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같은 지구에서 같은 공기를 호흡하고 또 물을 마시고 음식물을 섭취하고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명체로서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예. 이런 신진대사와 관련된 유사한 기관들을 만들어내는 염기서열은 유사할 수밖에 없겠죠. 예, 침팬지도 심장이 있을 거고 허파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유사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염기서열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인간과 침팬지를 구분하는 건 그 유사성이 아니라 그 차이성이죠. 근데 그 30% 정도 되는 그 정보가 책으로 치면은 예, 얼마큼이냐면 1000페이지 책. 두꺼운 1000페이지 책 한 300권 분량에 해당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한 문장도 우연히는 네. 조합되지 않는다. 네. 근데 한 문장은커녕 지금 300권 이 정보 차이라는 건 좁혀질 수가 없는 차이인 거예요. 침팬지는 아무리 자식을 낳아도 침팬지의 유전자 양을 유지해요. 그 양이 증가되거나 감소되지 않아요. 인간은 인간의 자손을 낳았을 때 인간의 DNA 양을 똑같이 유지해요. 모든 동물이 그래요. 참치는 참치대로, 네. 파리는 파리대로 자신의 종의 생물종의 DNA 양을 유지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C value라고 불러요. 그러면 왜 그 종들은 자기네 DNA 양을 계속 유지할까요? 유지하고 보존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종이 지켜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적인 사실은 종이 변해간다 이런 거 보여주지 않고요. 종이 변해가려면 DNA 양이 증가하든지 감소하든지 뭔가 이 DNA 양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공통점을 주장하지만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은 차이점이 너무나 많고 너무 그 많죠. 간격을 메꿀 수가 없다. 네.